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을 맡은 구슬기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문 요양 마케팅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데이터와 수치를 통해서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검색 트렌드가 크게 달라졌고, 그에 따라서 수급자 모집 방식 또한 구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성과를 내는 센터와 그렇지 못한 센터의 차이, 그리고 구체적인 마케팅 사례 분석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현장을 함께 비교하며 앞으로 센터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점을 좀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문 요양 시장에도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점점 대형화,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이제 프랜차이즈와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지팅 엔젤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현재 약 110개에서 120개의 직영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문 요양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들은 규모를 활용해서 서울시와 함께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요거를 키워드로 활용하면서 신뢰를 좀 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를 활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방문 요양에 머무르지 않고 병원 동행이나 방문 목욕 이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특히 많이 보이는 키워드 중 하나가 중산층 케어다라는 키워드를 자주 활용하면서 다른 기관들과 달리 생활보조 비급여 서비스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브랜드로 인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교 뉴이프입니다. 원래는 대교는 시니어 브랜드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2023년에는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프랜차이즈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시니어 학교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교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교육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시니어 분야에서도 인지 기능 강화, 인지 기능 강화를 계속 브랜드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자격과 교육 과정을 같이 운영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방문 요양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전문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별점은 전문기관과 계속 협업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같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브레인 트레이닝을 계속 같이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도 같이 협업한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전문 집단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를 계속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기업은 케어링입니다. 케어링은 100%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때문에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8,000명의 보호자가 선택한 센터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규모 자체가 주는 신뢰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 간호, 목욕, 주간보호, 복지용구를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통합재가를 내세움으로써 보호자 입장에서는 케어링만 선택하면은 이 서비스 저 서비스 다 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겠네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그리고 의료 연계도 강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의료와의 연결성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다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규모의 요양보호사 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요양보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들과 교육과 처우에 굉장히 힘써서 더 좋은 케어를 제공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문가,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 기업의 사례를 좀 이야기 드렸고요. 한번 정리해 보자면 비지팅 엔젤스는 큰 규모와 지자체 협업 그리고 비급여 서비스로 차별화를 하고 있고 대교 뉴이프는 교육 기업의 강점을 살려 인지 강화와 전문가 양성 등을 브랜드로 아이덴티티로 삼고 있고요. 케어링은 대규모 직영 시스템을 통해 통합 돌봄과 질 높은 서비스를 가성비 있게 제공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계속 치고 들어오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인 방문 요양센터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살아남아야 될까요? 이번 장표부터는 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마케팅 사례를 바탕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티저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약 한 달 동안 특정 센터 한 곳에 컨설팅과 마케팅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요 광고 결과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광고 소재 노출이 약 10만 건, 그리고 3천 건의 클릭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좀 테스트를 위해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비용이나 소재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지평한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주에 광고비를 한 센터에서 50에서 60만 원을 쓰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가 효과적이고 또 어떤 것은 반응이 있고 없고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니까 그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는 센터에 안내 드릴 때는 대행료를 제외하고 이제 월 평균 광고비는 한 30만 원 정도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집중적으로 좀 진행을 한 거는 채널 중에 당근이라는 채널이고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채널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우리 동네의 지역만 한정해서 좀 노출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아직 방문 요양센터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채널을 먼저 좀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적으로도 당근 앱 사용자가 충분히 여기 사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좀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 다룬 네이버 검색 광고보다 훨씬 더 큰 광고 효과를 보여줬고요. 예를 들어 김해 방문 요양으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양,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10만 회 이상의 노출, 3천 회 이상의 클릭을 기록했으니까 단순히 검색 이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저희는 이번 3주 동안 한 150개 이상의 이미지와 카피, 광고 소재를 좀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검색 광고와 달리 배너 광고, 그러니까 요런 광고를 저희가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 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에 따라서 반응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광고 형태예요. 같은 주제를 다뤄도 어떤 이미지를 쓰느냐, 어떤 문구로 여기에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관심도와 클릭률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최대한 다양하게 소재를 구성해서 어떤 이미지들에 사람들이 좀 더 주목하는가, 어떤 문구가 클릭을 유도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체계적으로 테스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한 광고 소재 하나하나의 반응을 조금 더 세세하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이미지는 게티 이미지나 혹은 클립아트, 뭐 요즘에 AI 이미지들도 많이 쓰죠. 그런 이미지랑 실제로 센터에서 촬영한 이미지 사진을 모두 다 올려서 광고를 진행했는데 실제 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이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한 당근이라는 채널은 지역 기반의 특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이 등장하거나 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 혹은 센터장님이 등장하는 사진이 훨씬 더 신뢰감과 관심을 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을 진행한 이 센터는 특화 서비스로 병원 동행을 이미 운영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셔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살려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생각한 예상한 대로 잘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 병원 동행과 8,000원. 요 키워드의 조합은 다른 거에 비해서 클릭률이 4.7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민간에서 병원 동행은 살짝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수요는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 병원을 연계한다. 그리고 요양 등급을 미리 준비해라. 같은 키워드들도 굉장히 높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특히 비용과 연결된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좀 있었고요. 등급을 미리 준비해라 라는 메시지는 아프지 않아도 내가 미리 상담할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주면서 신규 가망 고객 확보에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병원을 연계한다 라는 메시지는 클릭률이 약간 낮긴 한데요. 요거는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해준다는 건데? 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즉, 전문성은 메시지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요약센터도 많이 활용하시는 정부 지원이나 비용 관련된 키워드로 테스트를 한 결과고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120만 원 지원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강조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부 센터에서는 1등급은 230만 원 정도 나오죠, 비용이. 230만 원 지원이다라고 홍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방문 요약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럼 이제 신뢰도 잃고 그리고 클레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최대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거나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 모두 다, 고객이 모두 다 해당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저희가 진행한 것 중에 이제 정부 지원으로 최대 85에서 100% 지원한다라는 표현도 클릭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이미 많이 쓰이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이 광고를 보는 시간은 3초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 드린 120만 원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키워드가 효과적이었는지는 저희 같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키워드만으로는 콘텐츠를 다 채울 수 없죠. 그래서 센터의 실제 스토리나 돌봄 이야기, 행사 같은 그런 일상의 콘텐츠도 같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의 센터들은 여기 풍경 사진, 서류 사진 이런 것처럼 돌봄과 전혀 무관한 이런 사진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문 요양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찾아오는 길, 이런 거는 이 보호자에게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뭐지? 라는 의문만 좀 남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는 반드시 앞에서도 저희가 효과가 좋았던 것처럼 돌봄과 관련된 이미지, 실제 어르신이나 센터장, 사회복지사가 같이 나오는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이 센터는 요양보호사도 잘 관리하고 돌봄에 진심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비용을 들여서 좀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방문 요약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이제 내가 요런 서비스를 이용해 봤다라고 리뷰를 좀 쓰시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돌봄한 것과 전혀 무관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당연히 이분은 돌봄을 받으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보호자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직접 습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글은 단번에 요거 이용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대신 써준 글이구나라는 거를 간파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비용만 쓰고 효과는 전혀 없는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와 연관된 이미지, 그리고 진짜 돌봄 이야기를 담아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불변의 법칙이니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센터도 사실은 이전에 당근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계셨어요.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근데 많은 센터들이 그러시겠지만 큰 효과는 못 보셨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센터 소개, 센터장님의 사진, 위치, 안내 같은 컨텐츠들을 잘 활용하시죠. 근데 요거는 당연히 우리 센터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신뢰를 주는 데는 필요한 정보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보들은 고객들의 첫 관심을 끄는 요소는 아니에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센터가 괜찮을까? 라고 이 센터장님은 누구지? 라는 거는 사실 두 번째 단계고요. 그 전에는 내가 이 센터에 한번 전화해 봐야겠다, 상담해 봐야겠다 라는 관심을 끌 메시지가 먼저 필요하죠. 결국 기존의 방식의 성과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평균 노출 수는 약 7,000회, 그리고 클릭은 110회, 그리고 상담 유입은 주에 한 건 정도로 불과했습니다. 센터 정보만 내세우는 방식으로는 성과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는 보여지는 순서를 좀 먼저 바꿨어요. 기존에는 센터 소개와 위치, 센터장님들의 이미지가 좀 메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당근에 있는 소식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의 관심을 먼저 끌고 그 다음에 이 센터는 어떤 곳이지? 믿을만한가? 어떤 돌봄을 하고 있지? 라는 거를 좀 보조적으로 배치했어요. 즉, 정보는 메인이 아니고 보조 정보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평균 노출 수는 약 27,000회, 그리고 평균 클릭 수는 110회에서 무려 3,000회까지 늘었습니다. 클릭률 역시 앞서 봤을 때는 1.2% 정도였는데 지금은 2.7%까지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 건수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아까 봤던 한 건에서 16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즉, 고객의 관심을 끄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센터의 정보는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을 때 성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던 결과를 한 장표로 같이 한번 봐볼게요. 먼저 평균 노출수예요. 평균 노출수는 원래는 한 7,000건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27,000건 정도로 378% 정도나 증가했고, 노출건은 기존의 22,000에서 10만 정도, 약 498%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클릭수인데요. 클릭수가 110에서 3,000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소재별 클릭률 또한 1.2에서 2.7%로 225.6% 상승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담 건수인데요. 기존에는 주에 한 건 수준이었지만 개선 이후에는 저희가 첫째 주에는 14건, 둘째 주에는 23건, 셋째 주에는 16건으로 즉 3주간 총 53건의 상담이 인입되었습니다. 무려 16배 정도 증가했고요.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건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센터의 스토리, 장점, 현장의 사진이 메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역에 맞는 채널의 선택, 그리고 고객층에 맞춤 타겟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담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 바로 다 수급자로 연결이 되지는 않죠. 등급을 이미 받으신 분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등급 신청 문의나 돌봄 방법 상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상담이 인입되고 나서 실제 수급자 계약으로 연결되는 거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가망 고객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망 고객을 관리한다는 건 필요할 때 우리 센터를 찾게 만드는 거,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여기 한번 연락해봐. 여기 되게 전문적이더라. 여기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추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지름길은 바로 가망 고객을 잘 관리해야 되는 요 부분이에요. 많은 센터에서 처음에 상담하고 나서 바로 등급 신청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전화는 드려요. 잘 계시죠? 어르신 괜찮으시죠? 건강하시죠? 이런 거 하시는데 사실 이제는 단순 안부가 아니라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치매, 파킨슨 같은 건강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로 바뀐 제도,
뭐 돌봄에 관련된 유용한 팁 등이 좋은 예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호자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뭐 치매 판정을 받은 순간에, 아니면 지인의 누군가가 파킨슨에 걸린 순간에, 아, 여기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여기 되게 전문적이네. 라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급히 계약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당연히 센터장님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보호자가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건데 에 대한 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 인지 프로그램 진행해요가 아니라 치매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하여 그리고 또 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혹은 뭐 무료 건강 상태 체크나 아니면 저주파 치료 체험 같은 것도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호자는 아, 맞아. 여기에서 그때 저주파 치료 해줬었지.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 기억이 결국엔 나중에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봄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때 센터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실제 마케팅 사례를 바탕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센터는 어떤 소재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마케팅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드렸어요. 또 그렇게 들어온 상담을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가망 고객으로 잘 관리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잘 성장한 센터도 그리고 안타깝게 문을 닫은 센터도 많이 봤는데요. 다만 보면 한 가지 꼭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방문 요양은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 정직하고 묵묵한 서비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결국 자신만의 스토리와 장점을 진정성 있게 쌓아온 센터들이 대형화, 기업화되는 시장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센터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각 센터가 영리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